감점폭이 20몇 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입시거준 여자입니다. 오늘은 36대인데 제가 좀 흥분돼 있죠. 그러니까 36대가 작년에 제가 엄청 몰릴 거라고 막 말렸었는데 기어이 입시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은 저는 이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고 통계를 분석해주는 사람이니까 제 말이 항상 맞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측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가 경쟁률이 몰릴 게 이제 도미노 분석으로는 너무나 자명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36대는 올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했는데 부모님들이 한사산 마지노선이라 꼭 쓰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좀 36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제 말 안 듣고 예비 3번이라고 좋아하시다가 예비 3번까지 안 와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하신 분도 있으셨는데 어떡해요. 제가 아무리 조언해드렸어도 본인이 쓰지 말라고 했어도 본인이 써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36대학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36대학교를 가고 싶다면 수시를 가는 게 낫고, 내 정시 점수로 36대를 만약에 합격했다면 나는 사실 36대보다 더 높은 학교를 붙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물론 2019년 기준으로요. 일단 올해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작년에 워낙 경쟁률이 좀 높았고 취업도 좀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좀 조심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요. 여기가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교차 지원을 허용한다는 것 때문에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이렇게 한 페이지에 같이 보면 경영정보학과 경영, 그다음에 글로벌 항공학과 사회복지, 상담심리가 좀 되게 유명하죠. 또 여기가 생활체육, 신학, 영어 영문도 유명합니다. 유아교육,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이렇게 있는데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데 국어의 반영 비중이 특별히 높습니다. 해서 작년에 제가 36대를 아무도 못 쓰게 한 건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이제 합격시킨 케이스 중에서는 국어가 거의 96% 정도 나왔던 그 높은 1등급의 학생이 나머지가 조금 아쉬워서 영어가 좀 낮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실제 영어의 감점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국어를 특별히 잘 봤던 학생에게 36대를 합격을 시킨 케이스가 있습니다만, 근데 국어를 그 해에 그 정도 맞았으면 저라면 더 높은 데도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탐구 한 과목을 제1국어나 한문어로 대체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는. 제1국어나 한문을 보는 사람들은 문과 학생들밖에 없으니까, 그죠? 한국사 등급은 3등급까지는 만점이고요. 각각 이제 1점씩을 감점하게 됩니다. 이게 10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밑에서 다시 살펴볼 거고요. 자연계열은 어떤가요? 자연계열은 이 두 개는 같아요. 영어랑 탐구는 각각 20씩인데 수학과 국어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35% 반영하고 국어를 25%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독특한 점은 자연계열을 지원할 때 교차 지원이 가능하니까 문과로서 너가 탐구나 외국어를 잘 봤다 하더라도 뭐 아랍어가 99예요. 아랍어가 99인데 아랍어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독특하죠. 동물생명 장학과 쓸 때도 문과 학생이 나형이고 사탐인데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득점이 산출되는 학생도 제가 봤었습니다. 정식 컨설팅 오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읽어보시고 영상도 좀 보시고 나서 오셔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어려운 얘기부터 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좀 뜬구름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도 가형을 선택하면 취득 점수의 10%를 가산해주긴 합니다. 일단 여기는 좀 환산 등급이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능 100분위 위주로 그 채점을 하고, 영어는 100분위보다는 이제 100분위에 그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그 점수는 각 대학이 산정법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정법에 따라서 학생이 감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는 게 바로 유리도 분석입니다. 2018년에 저희가 만들었죠. 유리도 분석. 네, 보시면 3등급까지의 감점이 5%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등급도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4등급이 92다라고 하면 전 4등급이어도 여기 쓸 것 같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어가 4등급이에요. 국어 4등급이면 100분위가 한 70 정도였다고 칩시다. 100분위가 한 65, 70 그 정도인데 그 65, 70에다가 반대로 뭐 영어는 1등급이다. 그러면은 감점폭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감점폭이 20몇 점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더 유리할지를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형 응시자는 기본적으로 가감점이 없고요. 수학 가형 응시자는 취득 점수의 10%를 가산해줍니다. 1.1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학과들은 가형 응시자에게 10%를 가산해준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36대가 정말 높습니다. 우리 36대의 경쟁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이게 36대 경쟁률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바로 교육 시간에 뭐 했냐면 부산대 살펴봤죠. 부산대가 제가 전체적으로 4대1 경쟁률 나올 겁니다로 예측을 했고 실제로도 막 3.7, 3.5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좋은 부산대가 3.7, 3.5인데 36대가 인서울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 정도의 경쟁률을 끌어간다는 건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군에서 8.95, 이 정도면 9대 1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나군은 지금 없었고 다군의 일반 전형에서 6.71 정도를 6.72 정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군에 되게 많이 몰렸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가군에 좀 더 많이 뽑으니까 가군에 좀 더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36대학교의 경쟁률은 제 예상도 높게 했지만 제 예상보다도 높았다. 제가 8대1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건 9대1 정도로 보는 게 맞죠? 자, 보시면 이게 가군이에요. 가군인데 가군 일반 전형에서 경영학과를 18명밖에 안 뽑아요. 자, 부산대는 어땠어요? 부산대는 막 90명 이렇게 뽑아버리잖아요. 90명 뽑아버릴 때 3대1이니까. 근데 여기는 18명 뽑으니까 100명밖에 지원 안 했어도 5.56의 경쟁률이 나오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많은 학과를 뽑는 전형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군은 어땠는지 살펴보죠. 다군도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6에서 7 정도고 많이 뽑는 것처럼 보이는 영어의 응모학부도 8.78로 상당히 많은 경쟁률을 보였고요. 이거 추억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합격자들의 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36대학교의 분포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죠. 자, 36대학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방금 얘기한 거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36대는 국어랑 수학의 실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은 국어가, 자연계열은 수학이 실반 비중이 높으므로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가형 가산점은 10% 되는데 전체적으로 100분위 위주로 접근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것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던 거예요. 아트앤디자인학과가 아까 25대 1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생활 기록부도 들어가, 뭐 실기도 들어가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내가 혹시 이런 쪽으로는 대학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수능 망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변경 사항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상위 두 과목 각 40% 반영이어가지고요.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게 산정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탐구가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탐구가 두 과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국어랑 수학의 실제 반영 비중은 인문계열은 35, 국어,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에서 35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다. 대체 가능한 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한국사도요. 굉장히 그 1점 하나 주던 것을 지금은 아예 좀 세분화해가지고 1000점 만점에 5점까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대학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정시 인원수를 늘려야 되는데 학종 관련해가지고 막 불공정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빨리 정시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시 인원으로는 백날 시험을 잘 보고 해도요. 딱 내 앞에서 끊겨버리고 내 앞에서 끊겨버리는 게 허다해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뽑을 거면 정시 수능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거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해서 이런 점이 바뀌었다라는 거 체크가 됐고요. 모집 인원수는 지금 이렇게 가군, 이렇게 다군으로 되는데 영어영문학부가 교직이 된다는 것 때문에 다군에서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가 이제 전체 인원수가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6명밖에 안 뽑아서 여기도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몰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보시면 가군에 181명, 나군에 98명밖에 안 됩니다. 자, 207명이 110명 뽑았어요. 그런데 더 줄었잖아요. 지금 10%씩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인원수가 적은 거예요. 정시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 올해 정시 인원수가 정말 적습니다. 저는 올해 제가 최근까지 계속 정시 컨설팅이 예약 마감이 되게 빨랐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시 컨설팅이 아직 예약 마감이 안 됐어요. 너무 신기했던 게 물론 영상 찍을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편집본이 나갈 때는 또 마감됐을 수도 있지만 너무 신기했던 게 정시 인원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수요 공급 선에서 정시 컨설팅을 하겠다는 업체는 점점 많아지는데 좀 여기 오신 분들도 이거 배우러 오셨는데 근데 제가 이거 가르쳐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분들한테까지 일이 갈까 싶을 정도로 정시 컨설팅을 받아서 좋을 학생들이 점점 줄지 않나? 예를 들어 정시가 한 30%만 실제로 되더라도 정시 컨설팅의 수요는 되게 많을 텐데 제가 보기엔 실질적인 정시에 배정된 인원수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학들이 뭐 아니면 이제 언론사에서 호도하고 있는 것들은 정시 비중이 뭐 30%다, 35%다 이러는데 전혀 애들이 관심 없는 학교들의 정시까지를
넣어서 산정이 되는 것이고 인서울 대학들은 다 20%대밖에 안 돼요. 답답할 정도죠. 정시 컨설팅이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저희 회사의 정시 컨설팅이 아주 이례적으로 아직 예약 마감이 안 됐다. 열심히 해야죠. 그죠? 네. 힘들게 같이 연구하고 통계팀이랑 같이 일하면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다 줘야 그 사람들에게 더 뿌듯함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잘 돼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 통계적으로 이 학생이 합격이 된다는 걸 눈을 여러 번 얘기해줬지만 합격이 되기 전까지 학생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자꾸 연락을 합니다. 언제 되는 거죠? 언제 되는 거죠? 마지막 전화 추업 때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언제 되는 거죠? 언제 되는 거죠?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 통계적으로 산정을 해서 안내를 드릴 뿐이고 통계가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통계적으로 저희가 이걸 계속 확정을 해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하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학교로 넘어가 보죠.